안녕하십니까, 칠득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연기금이 다른 종목들을 지금 리밸런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요, 연기금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요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지금 함께 4.6% 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칠득이가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매도세가 지금 이번에 나와주고 있지만요, 오히려 지금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요, 연기금이 하루 동안 SK하이닉스를 무려 1,100억 원어치를 지금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거는요,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하락이 지금 나와주면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조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위해서 칠득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매수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죽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로 갈아타니까 삼성전자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 칠득이가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는 오늘 포트폴리오 비중과 이 리밸런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7% 가량 지금 하락이 나와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번에 칠득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고요,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와줬다, 무조건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칠득이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2분기 때 최근에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2분기 때 그 실적 충당금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성과금에 대한 충당금을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성과금 관련 충당금이 이번 2분기에 약 10조에서 20조 원 규모로 대거 선반영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와줄 거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2분기 때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는요, 3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와줄 건데, 이러한 실적이 나누는 거 없이 엄청나게 펌핑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3월 3분기 때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러면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칠득이가 악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호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낸드하고 디램 가격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자, 최근에 칠득이가 이거 블라인드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봤어요. 이 블라인드가 뭐냐면요, 직장인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죠. 자, SK하이닉스에 다니시고 있는 분이 수치정리 중 떨어질 때 쭈쭈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임직원들 사이에서도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85%, 90%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을 만큼 뭐예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전부 다 뭐예요? 디램하고 랜드 가격,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로 인한 환 차이까지도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당금을 전부 다, 성과금을 전부 다 충당을 해도요, 그것을 메꿀 만큼 실적이 잘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블라인드에서 나와주는 내용들은요, 임직원들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루머가 떠돌고 있다 정도로만 파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칠득이가 분석했던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자료들이 있었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디램하고 낸드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주요 품목별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달러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인데 환 차익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전에 블라인드에서 나와줬던 임직원들의 내용이 전혀 허무
일맥락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언제나 이러한 저점이 나와줬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때 잡으셨던 분들 28%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21선을 깨고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칠뜨기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하락은 오히려 우리한테 항상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지점들,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던 이런 지점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는 순간이 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점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가 만약에 끝났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친구가 오늘 또 양봉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이 꼭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점이 됐을 때 칠뜨기가 항상 여러분들에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죠. 6월 30일이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0만 3천 원에 칠뜨기가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날 칠뜨기하고 같이 잡아가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18%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락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칠뜨기가 3월 4일에도 89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전쟁이 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때도 보면요, 5월 20일 날에도 명확하게 중요한 지점들을 이탈하면서 내려와 줬을 때 칠뜨기가 돌아서는 순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들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성 자금이 정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맥점들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라고 칠뜨기가 공구방을 무료로 열어놓고 있는 거겠죠. 공구방 들어오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번호로요,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바로 공구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요, 스스로 우물 파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요, 요런 짓은 일절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와줬어요. 본격적으로 지금 이런 지점에서 당장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이 보여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맥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끌고 오던 이 하락의 추세가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지점까지 하락이 한번 나와주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지점까지도 지금 하락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점에서 바로 순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좋은 지점은 아니다. 그런데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7월 7일이 되면은 잠정실적 발표를 하죠. 자, 잠정실적 발표를 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와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 분석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85조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여금 문제 때문에 이제 75조 가까이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요런 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칠뜨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분기 1분기 때부터 훨씬 더 잘 나와주고, 칠뜨기가 봤을 때는 우리가 90조도 지금 예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간 것과요,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에 대한 차익, 환차익이라고 하죠. 이 환차익을 보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단가를 엄청나게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가를 높이니까 애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못 살겠다 하면서 중국 거를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단가가 높아져 있는 거고, 우리가 짜장면으로 치면은 예전에 3,000원짜리였던 짜장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 개에 뭐 10,000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먹기는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짜장면밖에 못 먹어. 그런데 이제 이 짜장면 주인이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으로 판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짜장면밖에 세상에서 먹을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를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영업이익률 85%에서 지금 90%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칠뜨기가 만약에 상여금이 빠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90조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100조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지점들을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만약에 갈아타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이런 지점에서 떨어졌다 이거 지금 다시 또 코스닥으로 돈이 몰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대기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몰빵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비중과 리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 그랬죠. 칠대기하고 앞으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당장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요, 또는 매도 타점을 잡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얼음하고 기다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관망을 하고 돌아서는 지점이 됐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칠대기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부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잡아드릴 거니까요. 공부방하고 영상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1선하고 21선을 뚫고 내려가주는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도 어땠습니까?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이러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입니까? 56%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도요. 이 위아래 폭이 엄청나게 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21선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그럴 때를 또다시 맥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칠대기가 영상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월 1일이었죠. 칠대기가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충분히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로 킹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SK 하이닉스가 31선과의 이격도를 벌릴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요렇게 이격도가 붙을 때마다 급등이 나와줬다고요. 여기서도 이격도가 붙으니까 급등이 나와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붙으니까 급등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뚫고 내려가면서 붙는 지점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3만 3천원 선과 지금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요. 오늘 심지어 저가로는 233만원 선, 칠대기가 말씀드렸던 233만원 선을 지금 터치도 하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차례 하락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가 그럼 이런 지점들 다음 날에 이제 양봉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빠르게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맥점을 잡아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이 단기성 자금의 정리 그리고 수급의 이동 및 주도 섹터로 전환하는 흐름들을 주도 섹터의 이제 전환,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가던 것이 이제는 다른 쪽으로 조금 돈이 움직여주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 7월에 이런 모습이 다 나오게 되면은 그게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의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칠대기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6월 23일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두 번의 투매가 나오면 단기 성격의 자금이 정리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요러한 하락이 코스피에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진짜 어떻게 됐어요? 자, 칠대기 말대로 정말 고러한 하락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퍼해야 될 때요? 아니면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안도를 해야 될 때일까요? 맞습니다. 안도를 하고 우리는 이런 지점들을 기회로 삼을 때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칠대기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맥점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하락이 나와줘도 그것을 회복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제 조만간 7월 10일이 되면은 미국의 SK 하이닉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공포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하락이 나와주는 지점들 우리가 어느 지점을
저점으로 잡아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맥점을 계속 분할해서 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량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현대차죠. 자, 현대차도요. 실뜨기가 봤을 때는 현대차 올해 하반기에 가장 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조금 버라이어티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 현대차예요. 그 이유가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 지금 고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게임들을 털어내고 물량을 담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지점이 왔을 때 다른 종목들로 돈이 움직여줄 수 있겠죠. 실뜨기가 봤을 때는 오늘 또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코스피 상승하는 종목이 348개입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390 종목만 상승하고 1300개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기금이 잘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이 지금 연기금의 매도로 인해서 투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 매매 같은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 성격이 강한 그 자금이 정리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투기성 자금이 시장은 바닥을 잡아내고 정리되고 나면은 시장은 바닥을 잡아내고 그 이후에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때 주도 섹터로 갈 만한 종목은 칠뜨기가 봤을 때 현대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계속 조금씩 상승을 높여나가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횡보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점들에서 놀아나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종목대로 비중을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현대차 같은 종목들 우리가 비중을 담아갈 수 있을 때 한번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든 연기금이요, 현대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담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연기금이 현대차를 이렇게 담아가고 있으면서 중요한 지점을 잘 버텨내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요런 지점들이요. 매물이 조금 쌓여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와 준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지를 받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번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도 여기를 지지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를 지지를 받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요, 여기 43만 3천 원 한번 터치하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겠죠. 그리고 칠뜨기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점에서 빼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대차로 리밸런싱을 하려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지분을 가져가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죠?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이 상장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이스X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항공주들 막 올라가는 거 다들 느끼셨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면은 똑같은 패턴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같이 올라가겠죠. 우리는 이런 지점들을 지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스케줄만 알아도 우리가 현대차가 앞으로 하반기 때는 조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때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분명 IPO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이었던 올해 하반기 아니면은 올 내년 한 상반기쯤 현대차가 들썩들썩 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들썩들썩 거리기 전에 이런 지점들 맥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잡으셨던 분들도요, 지금 하락이 엄청나게 뼈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SK 하이닉스도요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40% 하락이 정말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상승하고 있었던 그냥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현대차도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PER이 13밖에 되지 않고요. 포워드로 봤을 때 11밖에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현대차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PER 50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점들 SK 하이닉스 25년도 9월 3일날 칠뜨기가 26만 3,700원에 여러분들한테 안겨다 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맥점을 잡는다라면은 이러한 하락들 견뎌내면서 10배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칠뜨기가 시점을 분산해 드릴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영상을 통해서 칠뜨기하고 함께 알고 난 뒤에 공부방을 활용하시면서 중요한 맥점 때마다 그 지점들을 잡아가시면요. 우리는 큰 수익률을 함께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러라고 칠뜨기가 공부방 열어놓은 거고요.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바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연락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칠뜨기가 오늘 하이라이트로 말하고 싶었던 이 포트폴리오 비중과 리밸런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칠뜨기 팬분들만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고 꿀단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요. 진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앞으로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딱 이렇게 1년에 2번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제도 칠뜨기가 새벽밤 새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가져온 포트폴리오인데요. 칠뜨기가 봤을 때는요. 반도체를 30%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때는요. 칠뜨기가 봤을 때 이 코스닥의 비중이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와 로봇주들도 이렇게 바이오는 20%, 로봇주는 15% 정도를 담아가는 거예요. 칠뜨기가 영상에서 항상 종목들 기업 발굴이라고 하고 3가지 정도 말씀드리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종목 좋아 보인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놨다가 칠뜨기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점 맥점입니다 하면서 해당 종목이 나와주게 되면요. 그럴 때 우리가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비중을 담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력설비주 우리가 12% 정도를 가져갈 겁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4천조를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하자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팹을 지금 커다란 반도체 팹을 지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원전하고 전력 설비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도 어떻게 돼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AI 플랫폼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충분히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뭐 NC 같은 종목들, 크래프톤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놨다가 중요한 지점들이 왔을 때 맥점을 잡을 거예요.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칠뜨기가 영상은 따로 안 찍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칠뜨기가 인사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어요. 네이버는 거기서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주들 칠뜨기가 스피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반도체 30%, 바이오 20%, 로봇 15%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들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주도주를. 로봇의 주도주 뭐예요? 칠뜨기는 현대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주도주 뭐예요? 칠뜨기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 같은 친구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지금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D&D 파마텍도 당분간은 주도주의 성향을 띌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믹싱해 가면서
하면서 바이오를 담아두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누가 뭐니 해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겠죠.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비중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셨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몇 퍼센트 비중으로 가져가야지 하면서 이 30% 안에서 정하시고 나머지 거를 소부장을 조금 담아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주도주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같이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소부장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로봇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이 코스닥이 움직여줄 때 우리도 같이 이 상승분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재생에너지로는 뭐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친구들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칠뜨기가 공부방에서 이거 맥점입니다 하고 알려드릴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전력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전력설비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라던가 뭐 LS일렉트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한전선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친구들 함께 가져가는 흐름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비중을 잘 기억을 해놓고 하반기 이 포트폴리오 비중 우리가 요거 찍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해놓고 요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막 올라왔어요. 비중이 40%, 50%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이 나와주고 칠대기가 요렇게 상승 나와줄 거예요 해가지고 잘 잡았다가 올라간 종목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분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비중이 다시 줄어들면서 30%로 맞춰지겠죠. 그런데 우리 현금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종목을 꾸려 나가셨을 때 복리로서 계단식으로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어떤 선순환? 코스피가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우리가 비중이 줄어들게 될 거죠. 현금을 마련을 했는데 비중까지 줄어들면은 비중이 쪼그라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이 많아진 상태에서 좋은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요렇게 칠뜨기하고 같이 투자를 해보자고요. 상반기 때도 칠뜨기가 올해는 요렇게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려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어, 뭔가 중요한 이슈들이 나와줬어 라고 했을 때 칠뜨기가 업그레이딩이라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종목들, 칠뜨기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써드릴게요. 업그레이딩.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이제 리밸런싱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중을 조절하는 거라고 하시면요, 업그레이딩은요 종목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선수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영상 뒤쪽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칠뜨기가 이런 것들 관련된 영상을 단독으로 또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6월 30일 날 심택을 내가 133,900원에 칠뜨기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자, 비중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19%가 요렇게 올라와 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일 음봉이 나와줬을 때 칠뜨기가 항상 비중 조절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락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심택을 그냥 소부장 중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전체 익절을 보면서 현금을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지점들을 모르겠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서 칠뜨기가 공부방을 이렇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는 거니까요, 꼭 같이 참고하시면서 칠뜨기하고 실시간으로 좋은 맥점들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공부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또 늦지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칠뜨기가 바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물 파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연락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어서요, 요런 짓은 일절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다가 개이득이라고 적으셔도 좋은데요, 오늘 하락 많이 나와주니까 많이들 힘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적어놔 주시면은 칠뜨기가 보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드려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관련된 컨텐츠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힘든 시장 잘 견뎌내시는 분들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칠뜨기도 이 힘든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옆에 있어 드릴 거니까요.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릴 거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윈윈하는 모습들 보여주자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함께 해보자고요. 자, 칠뜨기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서로 응원의 한마디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칠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